옛날 옛적 자연이 살아 숨쉬고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던 시절, 지구상에는 특별한 과일과 채소들이 자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에버그린이었고, 이곳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 덕분이었죠. 에버그린 마을에는 전설적인 정원이 있었는데, 이 정원은 특별한 기운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산딸기 나무, 블루베리 덤불, 시금치밭, 케일밭, 브로콜리밭 등이 있었죠. 이 모든 식물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이 채소들과 과일들을 매일같이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에버그린 마을에 온 젊은 여행자 리암이 있었습니다. 리암은 왜 이 마을의 사람들만이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 에밀리 할머니를 찾아가 그 비법을 물었습니다. 에밀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리암에게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기른 블루베리를 한 줌 따더니 리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해주지. 이외에도 수많은 채소와 과일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 리암은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정원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시식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와 철분이 풍부했고, 케일은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항암 효과도 있었습니다. 리암은 감탄하며 할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놀라워요. 이 과일과 채소들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생기를 줄 수 있군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마을로 돌아가 이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에밀리 할머니는 기쁘게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이여.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다. 리암은 에버그린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마을에 돌아가 전하며 사람들에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통한 건강한 삶을 전파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여러 세대가 지나도 에버그린에서 전달받은 이 지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수미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습관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당뇨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유는 외할머니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친구는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는 식단의 변화를 통해 혈당 수치가 확연히 안정되었다고 했다. 흥미가 생긴 수미는 당장 이를 실천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미는 인터넷을 통해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한 블로거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블로거는 매일 야채,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섭취하며 흰, 쌀밥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을 멀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다. 수미는 이를 보고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은 오믈렛과 아보카도,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구운 생선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빵이나 면 대신 다양한 채소와 고기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며 탄수화물을 최소화했다. 식단을 바꾼 지 몇 주가 지나자 수미는 자신의 몸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가 줄었고, 점심 이후 나른함이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를 받을 때마다 호전된 결과에 의사는 승인을 보냈고, 수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저탄수화물 식단 덕분에 수미는 당뇨병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과 비슷한 걱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점차 수미는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요리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다양한 저탄수화물 요리를 기획하고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랐다. 결국 음식에서 예방하는 당뇨병, 저탄수화물 식단의 이점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식단은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수미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의 이점을 알리고자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는 게 참 복잡하다. 매일 아침이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반쯤 감긴 눈을 억지로 뜨며 하루를 시작한다. 바쁘게 준비하고 아침도 걸은 채 집을 나서면 이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출근길의 긴장감과 업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머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도 간과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신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피로라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나는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마음 챙김 명상이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방법은 간단하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다. 처음에는 산만한 마음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질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10-15분만 투자해도 내면의 안정감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명상 시간을 가져보았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았다. 꼭 체육관에 가서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야외 산책이나 조깅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졌다. 숨을 크게 들이키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의 맛은 무언가 모를 힐링을 가져다 주었다. 매일 퇴근 후 나만의 산책 루트를 정하여 그 길을 따라 걸으며 하루 동안 쌓인 안 좋은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내려 했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기분 전환을 시도해보았다. 때로는 신나는 비트의 노래로, 때로는 감미로운 발라드로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휴대폰에 이어폰만 꽂으면 마치 다른 세계로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든다. 음악은 그 자체로 나를 억지로 견디게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안정을 준다. 더불어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을 주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차분히 돌아보며 글로 남기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감정을 표현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동안 복잡했던 머리도 한층 정리되고 스트레스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오래전부터 쓰던 일기장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퍼즐 맞추기, 손으로 조립하는 소소한 모형까지 창의적인 활동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기고 몰입하는 동안 현실의 스트레스는 잠시나마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웠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위안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21세기 중반이 되면서 과학과 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은 의학 분야의 혁신을 불러왔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유전자 분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구한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50대의 주부인 정희. 정희는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딸로부터 유전자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를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는 정밀한 유전자 분석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정희는 동네에 있는 유전자 분석 클리닉을 방문했다. 몇 분의 상담과 간단한 침 샘플 채취 후 그녀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받았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는 그녀의 유전적 특성과 약물 반응성,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분석 결과 정희는 특정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녀의 유전자는 글루텐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식단 조절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었다. 더불어 유전자 분석 클리닉에서는 정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 식단 및 생활 습관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희는 유전자 분석에 기초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그녀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정의는 자녀들에게도 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권장하여 가족 전반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유전자 분석은 이제 질병 예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영수에게도 유전자 분석을 권유했다. 그의 분석 결과에서 심장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영수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 병력이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스트레스 관리 및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유전자 데이터의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결국 유전자 분석과 맞춤형 건강 관리는 미래 의료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정의와 그녀의 가족처럼 많은 이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